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추면서 얼굴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문자 메시지로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중연설이 사실상 유일한 선거운동이었던 예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보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벽보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후보자들에게는 취업준비생의 이력서와 같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또 핵심 메시지를 담고 다른 후보와 차별성도 부각해야 되니까 선거벽보는 한 장의 승부사, 찰나의 승부사라고 불려왔습니다. 지난 10대 총선에선 한 선거구의 이름과 나이도 같고 외모도 비슷한 두 명의 후보가 나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 벽보는 손쉽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한 노력도 치열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사진이나 변장한 사진을 실기도 하고 선거 구호에 맞게 연출한 사진을 넣거나 아예 발상을 전환해 후보자 사진을 빼고 선거 구호나 공약만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벽보가 등장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60년대 총선 당시의 선거 벽보입니다. 후보자 기호에서 특이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때는 선거 기호를 나무 작대기로 표시했습니다. 작대기가 하나면 1번, 두 개면 2번 이런 식이었는데 당시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를 감안한 거라고 합니다. 60, 70년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증명사진 형태의 사진에 공약이나 정견을 빽빽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동적인 선거 슬로건이 많이 담긴 것도 특징입니다. 후보자들 표정도 좀 딱딱하죠. 이것은 민주화 이후인 13대 총선 당시의 벽보입니다. 후보자 표정이 예전보다 좀 밝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흑백 사진 일색에서 정당 고유의 색깔이 컬러로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15대 총선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 사진도 컬러로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상당히 실험적인 벽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증명사진 일색에서 전신 사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패러디한 후보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후보자 기호에 골뱅이 표시를 차용해 최첨단 후보임을 암시하기도 하고 QR코드를 넣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선거 벽보의 형식에 시대상이 녹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선거 벽보에 등장하는 선거 구호나 공약입니다. SBS 마부작침팀이 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의 선거 벽보 11,000여 장을 분석해봤더니 정치란 단어가 1674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뒤로 일꾼, 사람, 발전과 야당 순이었습니다. 특히 정치는 개혁이나 혁신, 바꾸자는 단어와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별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실시된 7대 총선에선 일당 독재와 독재를 포함해 독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신 직후인 9대 총선에선 독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정치인을 구금까지 했던 엄혹한 사회 분위기가 선거 벽보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해서인지 민주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등장했고요. 민주화 이후 실시된 13대 총선에선 야당이 대거 생기면서 야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된 정치는 14대 총선 이후 꾸준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로는 경제와 함께 전문가, 일꾼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선거 벽보가 등장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구호나 공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찍거나 낙서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